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세인트루이스 컵스 미러키 세 팀은 비슷하다고. 정말 세 팀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크게 굳이 투자를 하거나 안 하거나가 정말 큰 돈을 쓰지 않는 이상은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세 팀이 셋 다 돈을 안 썼어요. 셋 다 돈을 안 썼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구에 있는 신시내티랑 피츠버그는 돈을 이렇게 신시내티가 올해 돈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지구에서 5팀 가운데서 신시내티가 투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시내티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세 팀이 되게 타이트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강한 것도 강한 건데 셋이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신시내티는 제가 봤을 때 뭐 아니면 돕니다. 진짜 막말로 완전히 올라가서 1, 2등권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돈을 쓰고도 4등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신시내티 최근 3시즌 동안에 승률 꼬라지를 보면 답이 없죠. 뭐 꼴찌권을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디트로이트나 볼티모어처럼 완전히 승률이 2할 때까지 바닥이 떨어지면서 뭐 대놓고 탱킹을 한 건 아니에요. 탱킹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멤버 구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났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가 정말 이렇게 몰락을 하면서 옛날에 강정호 전성기 시절의 피츠버그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피츠버그가 몰락을 하면서 신시내티가 어쨌든 승률, 본인들의 승률도 꽤 올라왔고 뭐 어떻게 보니까 투수진도 꽤 괜찮아지면서 타선은 물론 썩었지만 투수진이 좋아지면서 승률도 올라왔고 순위도 올라왔고 4등. 올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돈을 쓰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타율은 낮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조이보토도 있고 뭐 수아레즈도 있고 좋은 타자들은 있습니다. 좋은 타자들은 있지만 항상 말했던 백업 멤버들도 약하고 하위 타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타율은 낮고, 그나마 작년 신시내티를 지탱했던 힘은 방어율이에요. 그리고 이 방어율은 불펜 쪽보다는 선발진입니다. 작년에 루이스 카스티오, 우리들의 안전모 형이 완전히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약간 복권성으로 영입했던 소니 그레이가 잭팟이 터졌고, 시즌 중반에 영입했던 트레버 바우어도 꽤 쏠쏠했고, 현실적으로 뭐 그 외에도 뭐 데스클라판이나 전부 다 영향력이 있는 선발들이 꽤 괜찮게 해줬기 때문에 선발진의 방어율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마운드가 꽤 괜찮았고, 불펜진은 사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만 항상 말하는 제가 몇몇 팀들이 있어요. 뭐 에인절스 같은 팀들, 불펜에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가 없어요. 확실한 S급 선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체프먼, 헤이더 같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S급 클로저나 세던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인절스 불펜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나름 잘 버티고 있고 성적으로 봐도 항상 중위권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신시내티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뭐 확실한 카드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수치 자체는 꽤 괜찮은 상황이다. 그게 물론 항상 말하지만 꾸준함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시내티는 올 시즌 가장 많은 돈을 쓴 팀 중에 하나예요. 뭐 나간 선수들도 뭐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크진 않아요. 뭐 알렉스 우드도 짧게 썼고 가우즈먼도 마찬가지죠. 약간 다른 팀에서 버린 거 살짝 주워서 잠깐씩 썼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도 크게 영향은 없고, 이글레시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시내티가 올해 내야의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페라자라 이글레시아스, 작년 키스톤이죠. 그냥 둘 다 보내줬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페라자는 보스턴을 갔고 이글레시아스는 볼티모어를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자 일단 뭐 영입한 선수들만 봐도 되게 굵직굵직하게 영입을 많이 했어요. 뭐 무스타커스, 카스테아노스 전부 다 약간 5천만 달러 이상급의 시장 가치로 따졌을 때 S급이죠. S급의 선수들을 일단 2명을 영입했고, 거기에다가 아키야마 슈어거, 물론 일본 리그랑 MLB랑 격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1야에서 꾸준히 먹히던 선수를 데려왔고, 뭐 웨이드 마일리 작년 시즌 막판에 정말 더럽게 못했지만 그래도 시즌 초중반까지, 그리고 재작년 뭐 작년 재작년 꾸준히 잘해왔던 나름 그래도 준척급의 선발 2~3명을 또 특히나 자완, 신시내티가 자완 선발이 없기 때문에 자완 선발도 한 명 보강했고, 그 다음에 불펜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스트롭, 물론 스트롭도 마찬가지로 작년 시즌 컵스에서 정말 못했지만 그래도 긁어볼 만한 카드다. 특히나 신시내티가 지금 마무리를 보고 있는 레이첼 이글레시아스가 너무 굴렀어요. 작년에 좀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스트롭이 만약에 이글레시아스가 부상이든 어떻게 뭐 좀 이탈이 됐을 때 마무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전에는
뭐 감독 성향에 따라서는 누가 뭐 8회 9회를 갈지 모르겠지만 두 명의 카드가 컨디션만 괜찮다면 8, 9회를 맡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선발 로테이션을 봤을 때 카스티오, 그레이, 바우어, 마일리, 데스클라파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꽤 선발진은 괜찮아요. 확실히 카스티오가 작년에 확실하게 폼이 올라왔고 소니 그레이가 정말 의외로 작년에는 약간 잭팟이 터진 것처럼 이게 맞는 팀이 있는 것처럼 양키스에선 진짜 소니 그레이가 되게 못했는데 양키스를 떠나서 새로운 팀에서는 또 의외로 소니 그레이가 정말 잘했고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선발들은 다 조금 복불복이에요. 바우어 같은 저런 또라이형 선발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새끼 성적은 좀 종잡을 수가 없고 특히나 이게 또 시즌이 단축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7이닝 경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닝 히터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경기가 수가 줄어들고 이닝이 줄어드는 경기가 나오면은 불펜이 강한 팀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선발로서 7이닝을 먹고 8이닝을 먹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트레버 바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철인 같은 능력. 모든 경기를 거의 다 109, 기본으로 109를 깔고 들어가요. 그리고 많이 던지는 경기들을 시즌 중에도 많이 나오는 경기들 129, 139 경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우어가 109를 못 던지고 강판당한 경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을 뿌리는 바우어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더블헤더도 하고 뭐 본인은 3일 쉬고 나가도 된다 그러고 본인은 뭐 굉장히 즐겜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 시즌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바우어가 긁히는 날은 공도 좋고 충분히 좋은 투수인 건 맞지만 바우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즌은 아니다. 올 시즌이 오히려 웨이드 마일리 같은 애들이 잭팟이 터져야 되는. 마일리가 작년에 휴스턴에서 시즌 막판에 진짜 더럽게 못했어요. 막 2경기 연속으로 1회 막 6점 주고 이러면서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막 계속 쳐맞고 지금 그러면서 휴스턴의 가을 야구 엔트리에서도 웨이드 마일리가 탈락을 했었는데 사실은 마일리는 반대죠. 바우어랑 이닝을 못 먹어요. 마일리는 이닝을 못 먹는데 여기 정말 극단적으로 나와있죠. 둘 다 선발로만 뛰었는데 바우어는 서로 4경기에서 213이닝이에요 근데 웨이드 마일리는 한 경기 덜 던졌는데 이닝이 거의 한 40이닝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반대죠. 마일리는 이닝을 많이 못 먹고 평균적으로 한 5이닝 거기서 전으로 많이 던져봐야 6이닝 그 정도를 던지지만 실점을 적게 해요. 석점 이상을 잘 안 줍니다. 물론 그 시즌 막판에 똥싼 경기들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웨이드 마일리가 올 시즌은 좀 더 잘해줘야 되는 오히려 신시내티 선발진에서는 조커 역할이다. 물론 카스티오와 그레이가 건재하다는 가정하에 데스클라파니도 사실은 작년에 4, 5 선발 역할 치고는 정말 굉장히 잘해줬어요. 데스클라파니도 잘해줬고 현실적으로 올 시즌 선발진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시내티. 어쨌든 간에 돈을 썼고 물론 돈을 쓴 부분이 마일리가 있긴 하지만 선발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신시내티는 결국에는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건 타선이에요. 바타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득점력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선발진과 불펜진이 작년만큼만 해주면은 신시내티는 성적은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과연 컵스, 미러키, 세인트를 딸 수 있는 수준인가? 그것이 관건이다. 뭐 백업 선발들 이외의 선발 후보군들은 뭐 다 한 번씩 봤던 작년에 선발 돌았던 뭐 타일러 마요리나 그 다음에 신시내티의 신인 듀오죠. 뭐 심스, 리드 이런 애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자, 그 다음에 불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크게 변화는 없어요. 스트롭을 물론 영입하긴 했지만 스트롭이 작년에 보여준 거는 되게 좀 아쉬운. 사실 컵스가 작년에 킴브러를 영입하면서 불펜진이 굉장히 되게 탄탄한 느낌. 스트롭이 기존의 마무리로 했었고 그 다음에 킴브러를 영입했고 사실 브랜든 모로우가 시즌에 결국에 복귀를 하질 못했지만 똑바로 모로우까지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클로저급만 3명이 있는 굉장히 강력한 불펜이었어요. 근데 컵스가 그 불펜을 결국 완성을 못 시켰고 킴브럴은 킴브럴대로 스트롭은 스트롭대로 다 마팅가 가버리면서 컵스가 가을 야구도 못 갔죠. 스트롭이 결국 올해는 컵스에서도 나와서 신시내티 쪽으로 갔는데 사실 작년 성적만 보면은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올 시즌 유독 토미존 수술을 받은 투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즌 비시즌이지만 수술대로 가는 투수들이 많은데 스트롭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9위 저하라고 하기에도 참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 참 뭐랄까 명확한 근거가 없다. 현실적으로 스트롭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저 종특, 저 볼질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클로저를 보기에는 좀 글러먹었다. 현실적으로. 9위도 9위인데 9회에 나오는 투수가 볼질이 많으면 일단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체프먼처럼 9위가 압도적이지 않는 이상. 하다못해 체프먼도 요새 구속 떨어지고 볼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스트롭 정도의 9위를 가진 투수가 볼질을 많이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안정감은 없다. 물론 마무리를 일단 이글레시아스가 간다고 쳐도 이글레시아스도 되게 많이 굴렀어요. 이글레시아스도 몇별 안 되는 뭐 미네소타의 로저스나 미러키 헤이더처럼 멀티이닝 마무리죠. 8회에도 많이 올라오고 특히나 이글레시아스가 작년에 제일 많은 불만을 표현했던 게 나는 분명히 마무리 투수고 어쨌든 간에 작년 결과론적으로 30세이브 이상을 올린 투수예요. 나는 분명히 팀의 마무리 투수 클로저인데 왜 나를 자꾸 동점 상황에 올리고 8회에 올리고 막 올리느냐. 지고 있는데도 올리고. 이글레시아스가 보다시피 클로저 치고 경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숫자가 굉장히 많고 정말 더럽게 많이 등판을 했어요. 보통 팀의 특급 마무리 이런 선수들은 마무리 세이브 상황에서만 올려요. 뭐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삼성 라이온즈가 정말 최고 분기를 달릴 때 조카 라인이 있을 때 오승환이 마무리일 때 오승환이 비세이브 상황에서 올라오는 경기가 시즌 중에 몇 경기나 될까요? 세이브 상황이 아닌 상황에 올라올 때 그걸 따졌을 때는 이글레시아스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다시피 물론 세이브가 많은 것도 많아요. 맞아요. 물론 세이브가 많은 것도 맞지만 동점 상황에서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리드를 잡고 있는 거를 그만큼 많이 더 역전을 당해서 12패가 쌓였으면 방어율이 이 정도로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정말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글레시아스도 올해 퍼질 확률이 높아요. 작년도 문제지만 재작년도 저렇게 굴렀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대비해서 스트롭을 영입한 게 있고 신시내티가 의외로 정말 빛을 보던 부분은 그 앞쪽문 6, 7회죠. 물론 이것도 약간 좌우한 원포인트성으로 좀 짤짤이로 깔아먹는 게 있긴 하지만 의외로 뭐 가레, 스탠판슨 이런 애들이 잘해줬고 조금 변수가 있다면 로렌젠이에요. 로렌젠이 올해 작년에 어쨌든 간에 21홀드 뭐 홀드도 제일 많이 가레 다음으로 많이 찍었고 방어율도 2점대 잘했어요. 로렌젠이 불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도 맞고 경기 숫자도 제일 많이 등판했고 근데 로렌젠이 올해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도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불펜으로 등판하는 수가 작년만큼 못 나와요. 작년에 73경기에 83이닝인데 저것보다 경기 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타자로 나오는 경기 수가 조금 더 많겠죠. 작년은 가끔 가다가 대타, 대주자, 뭐 대수비 가끔 가다가 정말 선발로 한두 번씩 나오는 정도였다면 올해는 좀 더 타자 쪽으로 좀 더 힘을 주겠다라고 본인이 이미 선언을 했고 감독도 용인을 했고 다만 문제는 아무리 봐도 로렌젠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선발에 없어요. 신시내티에 본인이 포수를 볼 게 아니라면 로렌젠이 포수를 볼 게 아니라면 부상자가 옴팡지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로렌젠이 선발로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투수나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이게 되게 애매해요. 오타니도 그렇고 진짜 압도적인 재능이 그래도 오타니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렇지만 오타니를 제외한 뭐 템파베이의 브랜든 맥케이도 있고 대표적인 뭐 이도류 투수들이 어정쩡한 재능은 오히려 선수의 커리어를 망치지 않나. 애매하게 타격을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진짜 3할 칠 거 아닌 이상 뭐 오타니처럼 진짜로 2할 후반때 20홈런 찍을 거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한쪽으로 전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시내티에서는 로렌젠은 신시내티에서라면 투수 쪽을 전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인이 빠따 치는 걸 좋아하는지 어쨌든 간에 좀 더 치겠다니까 뭐 봐야죠. 현실적으로 근데 작년보다 이제 나오지만 신시내티 타선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로렌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물론 투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타자를 볼 수 있으면 엔트리의 여유는 좋아요. 나중에 뭐 로렌젠이 발이 빠르다 보니까 딱히 뭐 특히 따로 대주작감 선수 한 명은 엔트리에 안 넣어도 되고 그런 건 되게 좋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주자 제외한 용도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만큼 신시내티는 올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도 보여줬던 것처럼 아키야마 쇼고, 카스테야노스, 그 다음에 무스타커스 일단 준처급 이상으로만 3명을 영입했고 근데 문제가
돈을 많이 쓴 거는 알겠어요. 카스테야노스랑 무스타커스 둘이 합쳐서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쇼고, 아키야마 쇼고도 거의 한 2천만 달러인가 3천만 달러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3명 합쳐서 거의 한 1억 5천 가까이 돼요. 그럼 3명 합쳐서 1억 5천 정도를 썼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투자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명을 다 살 필요가 있나? 무스타커스는 영입한 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신센티가 가장 약한 부분은 내야예요. 작년에 뭐 이글레시아스랑 페라자가 키스톤을 봤는데 둘 다 올해는 없죠. 현실적으로 시즌 중반에 뭐 프레디 갈비스도 영입되고 하면서 뭐 갈비스도 꽤 나쁘지 않고 현실적으로 무스타커스를 주포가 미러키에서 3루를 많이 봤지만 뭐 전성기 켄자 시절도 그렇고 2루로 전향을 시켰어요. 무스타커스 2루 수비가 잘 된다는 보장도 1차적으로 없습니다. 무스타커스 2루 수비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팀에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라는 홈런왕 3루수가 있기 때문에 롤이 겹치기 때문에 애초에 무스타커스를 포지션 변경을 안 시킬 거면 안 데려왔겠죠. 내셔널리그는 지명타자도 없는데 그럼 무스타커스가 2루를 본다는 가정하에 사실은 뭐 린도어 트레이드도 한번 노려봤었고 유격수 쪽은 뭐 갈비스도 물론 괜찮은 카드인 건 맞지만 갈비스 지금 라인업에서 갈비스가 아니라 저기 자리에 유격수 자리가 린도어라고 생각하면 신시내티는 진짜 우승권 전력이 됐을 거예요. 물론 그 린도어 트레이드가 뜻대로 안 되긴 했지만 갈비스가 들어가도 갈비스도 작년만큼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타자가 될 거다. 샌디 시절만큼 말고 뭐 작년 약간 좀 공갈포 스멜이 있긴 하지만 탱탱볼 느낌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라인업을 봤을 때는 포수 자리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일단 결점은 없어요. 포수 자리가 그나마 좀 약해 보이지. 저 포수 자리마저도 만약에 뭐 몰리나 포지, 그랜달처럼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포수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타선으로는 깔 수가 없는 팀이 됐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약점은 결국 유격수랑 포수 7, 8번 하이 타선 쪽이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과투자라는 느낌이 드는 게 무스타커스는 이해를 하겠는데 카스테야노스랑 아키야마 쇼고를 둘 다 영입할 필요가 있었는가? 정말 신시내티가 롤이 너무 겹쳐요. 일단 기본적으로 좌익수에 있는 제스 윙커도 작년에 생각보다 잘해줬고 그 다음에 이 쇼코랑 카스테노스가 들어오면서 자리를 뺏긴 게 닉 센젤. 센젤이 작년에 데뷔하면서 신시내티에 있던 최고 유망주 선수죠. 센젤이 작년에 나쁘지 않게 잘했어요. 부상이 좀 있으면서 성적이 시즌 막판에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할 오픈 6리에 12홈런 14도루 정말로 신인치고는 잘해줬고 그리고 작년 시즌 막판에 신시내티의 최고 히트 상품 아퀴노. 사실은 아퀴노는 정말 기대가 정말 없었어요. 신시내티가 뭐 아퀴노가 탑급 유망주도 아니었고 그냥 자리가 나서 한번 내봤는데 아퀴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홈런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경기 숫자 대비해서 홈런 개수가 정말 많죠. 막 계속 막 빵빵 때려댔던 한 몇 경기 연속 빵빵 때려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퀴노가 거의 뭐 작년에 54만타를 쳤는데 홈런을 19개를 쳤어요. 이런 선수를 엔트리에서 빼야 돼요. 선발에서 지명타자도 없습니다. NL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의미가 있나? 주전급 다른 팀으로 가면 센젤이랑 아키노는 작년 포스면은 무조건 주전이에요. 좀 팀이 약한 팀을 가면. 근데 그런 선수 2명이 외야에 있는데 1명을 빼는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수 둘을 굳이 카스테야노스와 아키야마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가? 이 선수들이 정말 절대적인 자원이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카스테야노스는 수비가 안 되는 자원이에요. 공격력은 정말 좋아요. 작년에도 컵스 뭐 디트 컵스 있으면서 2할 8푼에 27홈런 잘했어요. 잘했는데 카스테야노스는 수비가 약해요. 그리고 아키야마 쇼고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밀브 스타일에는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중견수 수비도 센젤과 비교했을 때 크게 격차는 없을 것 같다. 이 선수들이 물론 타격 능력치는 정말 안정감 타율에서 오는 안정감은 있겠지만 진짜 과연 그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둘을 영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신시내티가 한 명 정도만 영입했어도 충분히 괜찮고 그 돈을 아껴서 외야가 아니라 내야 쪽이나 아니면 불펜 쪽을 오히려 좀 더 돈을 썼다면 저 둘 중에 한 명을 안 샀으면은 최소한 몇 천만 달러가 남는 거죠. 몇 천만 달러로 불펜 쪽에 투자를 했으면 불펜 투수들은 생각보다 가격이 쌉니다. 계약 기간이 짧은 대신에 그 정말로 불펜을 한 두세 명만 보강을 했더라면은 신시내티가 진짜 올해 우승 후보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백업도 되게 강해요. 센젤과 아키노가 백업으로 밀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어빈, 벤미터도 작년 데뷔인 걸로 아는데 좋은 신인들, 좋은 루키 자원들이 많아요. 자원들이 많은데 조금은 아쉽지 않나. 신시내티 어쨌든 간에 타선은 좋다. 다만 가성비는 솔직하게 내가 물론 신시내티 뭐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지만 투자는 조금
투수 쪽으로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 상위 타선의 무게감은 조또라이급인 건 맞아요. 내셔널리그에서 이 중심 타선 보토, 카스테야노스, 수아레즈, 무스타커스 이 중심 타선과 비교해서 무조건적으로 우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은 없어요. 다저스마저도 신시내티와 중심 타선만 비교하라고 하면은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꿀릴 게 없어요. 충분히 많은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타자들 전부 다 두 자릿수 홈런이죠.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특히나 수아레즈가 지금 부상으로 만약에 지금 물브가 정상적이면 어제가 정규 개막이죠. 수아레즈가 한 4월 5월쯤에 복귀 예정이었는데 시즌이 어쩌다 보니 6월 개막이 되면서 수아레즈도 정상적으로 개막 전에 들어올 거고 수아레즈가 수영하다 다쳤다 그랬나?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중심 타선이 멀쩡해 돌아만 간다면 아까 말했던 선발과 불펜진이 평타만 쳐주면 확실히 5할 승률은 올해는 돌파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목 아파. 그 다음에 유망주. 사실상 보자.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지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어요. 프로 무대에서 보여준 건 없지만 로돌로도 어쨌든 간에 올해 약간은 그래도 좀 주명을 받고 있죠. 항상 말하는 게 물브는 유망주들을 투수 쪽을 타자 쪽보다 좀 더 HDHWJDJS님 쿠팡 에드벌룬 19개 감사합니다. 또 명호 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요새 다들 저 쿠팡 에드벌룬을 오지게 쏴주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쿠팡 왕 형님 안 오셨네. 또 명호 형님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컨트롤러라고 봐야겠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항상 말해요. 물부에서 구속이 좀 안 빠르고 컨트롤이 좋고 제구가 좋으면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항상 유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쟤들은 구속이 안 나온다는 가정이 140 중후반입니다. 기본으로. 우리처럼 유기관이 120 던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제구가 좋다, 컨트롤이 좋다, 대신에 구위가 좀 떨어지는 투수다 라고 말하면은 유기관처럼 120, 130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한 140 초중반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로돌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컨트롤이고 뭐 무브먼트 같은 게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완 쪽 투수를 조금 더 우대를 해줘요. 자완 쪽을 좀 더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로돌로도 나름 좋은 트레이드 카드였다. 사실상 클리블랜드에 린도를 트레이드를 찔러볼 때 로돌로 플러스 센젤을 불렀습니다. 신시내티가 로돌로 플러스 센젤을 부르고 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린도가 올해까지인가 내년까지거든요. 계약이. 사실 서비스 타임이 얼마 안 남은 선수라서 할 줄 알았는데 클리블랜드가 안 하더라고요. 재계약을 할 자신이 있는 건가? 린도는 내가 봤을 때 클리블랜드에 마음이 떴거든요. 재계약 안 할 것 같은데 재계약을 할 거였으면은 몸값을 좀 낮춰서 뭐 옐리치도 하다못해 미러키랑 거의 노예 계약 수준으로 박는데 린도도 클리블랜드에 애정이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재계약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서비스가 없는 걸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린도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FA로 풀리면. 솔직히 말해서 배츠가 지금 약간 화두죠. 올 시즌 물브가 만약에 시즌이 날아가도 FA가 인정이 되는 걸로 지금 이미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다저스가 제일 똥줄이 타요. FA가 1년 남은 배츠를 우승하겠다고 데려갔는데 시즌이 개막을 안 한대. 근데 FA는 인정이 된대. 다저스 입장에서 굉장히 족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린도를 신시내티가 영입했으면 똑같은 입장이겠죠. 뭐 그러면 클블이 개꿀 빨 수 있었는 상황인데 클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뭐 팀 내 탑급 요망주 2명을 데려올 수 있는 건데 FA 서비스 얼마 안 남은 선수로 어쨌든 간에 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블은 솔직하게 내가 봤을 때는 유격수도 린도로 계산하고 내야 조금 보강을 별로 안 한 것 같거든요. 투수 쪽은 솔직하게 말해서 더 보강을 해야 돼요. 물론 시즌이 시작되면은 트레이드를 하건 데드라인 전에 보강을 할 겁니다. 신시내티가 성적이 나오면 하겠지만 시즌 초부터 좀 달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헌터 그린 뭐 신시내티가 작년에 센젤을 데뷔시켰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투수밖에 없네요. 타자들 유망주는 근데 작년에 뭐 센젤도 그렇고 벤미터, 아키노 다 데뷔를 시켰어요. 현실적으로 타자는 한 1년에 그 정도 나왔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현실적으로 1라운드에 2번이에요. 전체 2번. 항상 말하죠. 1라운드 전체 1번은 시대를 바꿀 만한 신인이고 2, 3번도 다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1라운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임팩트가 있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전체 1, 2, 3번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작년이 볼티모어 애들리 러치먼, 그 전에 18년도가 보자, 그 디트로이트 케이시 마이즈. 제가 말했죠, 둘 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선수. 특히나 디트로이트 케이시 마이즈가 진짜 마지막 디트로이트 희망이라고. 17년도가 헌터 그린이 전체 2번인데 이때 1번이 지금 미네소타의 유망주 랭킹 1등에 있는 로이스 루이스, 유격수죠. 로이스 루이스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홈런도 몇 개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네소타가 특히 이번 시범 경기에서 신인들을 꽤 많이 썼어요. 뭐 트레버 라나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이스 루이스도 그렇고 탑급 유망주들을 많이 실험을 했는데, 뭐 시범 경기가 그렇게 끝나서 조금 아쉽겠죠. 걔들이 타율은 안 나와도 홈런은 꽤 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구속은 고등학교 때부터 102마일을 찍힐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지금 밀브가 신더가드도 토미존, 그 다음에 크리스 세일도 토미존, 강속구 투수들이 전부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공을 강하게 뿌리면서 공의 구속은 늘어나는 시대인데 뼈가 못 버티는 거죠.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팔의 운동, 근육이 강해지는 거지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가 못 버티면서 결국에 뼈가 가루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파이어볼러들은 장담을 못 합니다. 심지어 헌터 그린은 이미 토미존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등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미존을 받은 투수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반반이에요. 구속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또라이급으로. 근데 102마일에서 더 오르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번에 시범 경기 때 화이트삭스의 마이클 코페츠가 복귀전 등판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구속이 올랐어요. 사실상 코페츠는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좋고 직구가 그냥 묵직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100마일인가가 찍혔어요. 100마일인가 102마일인가가 찍혔습니다. 코페츠가. 크리스 세일 팔아먹은 보람이 있어요. 활싹이 세일을 팔아먹은 보람을 느끼는 코페츠가 직구 구속이 100마일이 넘어버리면 솔직히 딜런 시주를 키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코페츠 한번 한 경기지만 임팩트를 보여줬고, 헌터 그린도 과연 이런 파이어볼러들은 어쨌든 간에 막말로 솔직하게 얘들은 노후가 보장돼 있어요. 왜? 조금 하다가 물브가 똑똑해보고 MLB 못 올라가겠다, 우리 팀이 투수 뎁스가 좋네, 나 빅리그 못 가겠다 하면은 우리나라로 오면 됩니다. 국내로 온다? 100마일이다? 계약 무조건 돼요. 102마일 찍으면은 재국어 나발이고 일단 계약됩니다. 하다못해 뭐 리즈 같은 애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마일까지 뿌릴 필요도 없고 재구 좀 잡게 힘 좀 빼고 한 97, 8마일만 던져도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볼러들은 본인의 팔이 수술 이후에 완전히 갈려서 못 쓰는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가면 되지 뭐. 자, 어쨌든 간에 신시내티 끝. 오늘 평소도 좀 길게 했다. 끝.